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주식시장에 또 한 번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권 잠룡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테마주들의 열풍이 좀처럼 식지 않는 모습인데요. 주식시장이 정부 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지만 터무니없는 개인적인 인연이 주가 폭등으로 이어지는 정치 테마주는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 집중진단에서 정치 테마주의 속성과 또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정치 테마주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원상필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박병호 숭실대 벤처 중소기업학과 겸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총선이 좀 몇 개월 남았는데 벌써 주식시장이 조금 시끄럽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된 일부 주가가 지금 폭등하면서 다시 정치 테마주로 증시가 지금 들썩이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우선 정치 테마주 뭐 대충 짐작은 합니다만 좀 우리가 어떻게 이 정치 테마주를 규정해야 될지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박병호 교수님, 정치 테마주 우리가 뭐라고 규정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 정치 테마주는 일반적으로는 특정 유력, 유력자가 중요합니다. 유력 정치인들의 그 정책이나 혈연, 지연, 학연과 같은 인맥을 통해서 혜택을 볼 거라고 생각되는 그 회사의 주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목이 타이틀이 정치인 테마주긴 하지만 저는 테마주란 말 쓰는 자체를 굉장히 좀 거부합니다. 이게 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정치 테마주라는 테마주란 말이 적절하다. 왜 그래요? 저는 정치인 작전주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우리 언론에서도 왜 테마주로 얘기하면 안 되냐면은 테마주라는 거는 원래 2차 전지라든지 뭐 친환경 또는 전기자동차 같이 이 기업의 비즈니스와 연결돼서 기업의 실적과 성장에 연결이 돼야 되는 그거 맞다고 보는데 이거는 뭐 특혜를 봐가지고 기업이 혜택을 보니까 그 주식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일종의 작전에 가까운 거죠. 작전. 그래서 그래서 저는 정치인 테마주란 말 좀 안 쓰고 정치인 작전주라고 쓰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라고 저희 오늘 토론도 제목이 그렇게 잡았는데 좀 어울리지가 않다. 뭐 2차 전지라든지 뭔가 좀 주제가 있는 걸 테마주라고 하는 거지 정치인 작전주다 이렇게 언론이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예,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원 교수님 어떻게 이런 얘기 어떻게 보시죠? 네, 그렇죠. 옳으신 말씀이죠. 사실 터무니없는 이유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이런 이상현상의 테마주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이는 것 자체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좀 고민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정치 테마주라는 표현을 정치인 작전주로, 이 작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된 몇 개의 종목들이 지금 뭐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우선 어떤 종목들이 지금 주가가 어떻게 오르고 있습니까, 지금? 네, 뭐 굳이 사실 거론하기조차도 뭐 좀 불편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한번 들여다보죠. 네, 지금 이제 뭐 크게 시장에서 얘기되고 있는 건 대상홀딩스하고 덕성 그리고 태양금속 정도가 가장 뭐 강력한 좀 시세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대상홀딩스는 아시다시피 임세령 부회장이 있고 최근에 이제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정재하고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연예인 이정재 씨하고 식사를 했는데 뭐 이정재 씨는 이제 임세령 씨하고 공개 연애 중이니까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친구의 애인의 이 대주주 회사가 오른다. 그렇죠. 이렇게 상상력을 풀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뭐 굳이 이제 그나마 좀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게 대상홀딩스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어쨌거나 그 회사의 부회장의 남자 친구가 유력 정치인과 친하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든 좀 조금이라도 도와주지 않을까 뭐 그 정도의 기대감이 이런 미친 주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얼마나 미쳤습니까 지금 대상홀딩스 주가가 그동안에? 그 대상홀딩스 같은 경우 이제 보통주하고 우선주가 있는데 특히 우선주 주가가 좀 놀랍죠. 우선주.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우선주는 거래량이 극히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주 안 되는 거래량이다 보니까 뭐 지금 4거래일, 5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7거래일.
7거래일까지 갔습니까? 7거래일입니다. 예. 중간에 한번 거래 정지도 됐었죠. 하루 된 걸 빼고 거래일 기준이라는 거는 거래됐을 때 상한가를 치는 거니까 어제까지 6거래, 오늘까지 상한가를 치면 7거래일입니다. 지금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네. 며칠 이상 급등을 하니까 거래 정지를 시켰다가 거래를 다시 재개했는데 또 급등을 했군요. 그렇군요. 또 예. 거래 정지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규정상 뭐 그런 게 있겠죠. 급등을 네네. 하면.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이 덕성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덕성. 네, 덕성은 사실 뭐 현 대통령의 테마주기도 했죠. 윤석열 대통령? 맞습니다. 여기 이제 사회이사가 서울대 법대를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한동훈 씨도 서울대 법대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같은 대학 돈문이 이제 사회이사로 있다 보니까 역시 뭐 좋게 얘기해서 정경유착 관련된 뭔가 호재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사회이사 한 분이 한동훈 네. 법무장관과 서울법대 동문이다. 참 그런 인연도 갖다 붙였군요. 네.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태양금속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태양금속. 네, 이 회사의 그 대표이사가 청주한 씨라고 합니다. 음. 근데 한동훈 씨가 역시 또 청주한 씨라고 해서 네, 같은 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원상필 교수님이 꼽아주신 대상홀딩스, 덕성, 태양금속. 또 최근 관심 있는 뭐 이 정치인 작전주 우리 교수님께서는 표현을 바꾸신 건 어떤 게 또 더 있을까요? 우리 원 교수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그 종목들 외에는 DTN CRO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DTN CRO. 예, 임상 시험을 이제 맡아서 출하는 회사로 바이오 회사들한테 도와주는 회사인데 예. 이 회사도 지금 같은 이유로 이 한동훈 법무장관 무슨 관계를 테마주로 이거는? 여기도 아마 그 대표이사하고 관계라든지 뭐 이렇게 사회이사 중에 한 분이 아마도 또 검찰에 근무하신 경험이 있지 사회이사.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그런 원인까지는 따져보면 너무나 이렇게 그 근거가 없고 내용이 빈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는데 아마 그런 이유 중에 한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그래도 명분 또는 이유, 빌미를 찾아야 되니까 그 연관성을 뭔가 하나 맺어가는 거죠. 학연이든 지연이든 혈연이든 하나라도 찾아서 연관시키는 건데 아까 그 덕성 이 사회이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서울법대 동기다. 아마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사회이사 중 서울법대 출신들이 엄청 많을 텐데 유독 이런 데가 정치인 테마주로 엮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그 뭐 앵커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회이사 중에서는 주로 이제 변호사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변호사들 중에서 서울대 법대 출신이 많을 거니까요. 예. 뭐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연관을 매기다 보면 많은 회사들이 거론될 수 있죠. 근데 이 특히 덕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현 대통령 테마주로 한번 유명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즈음에 아마 덕성이 또 정치인 테마주에 엮였을 텐데 당시 주가 흐름이 어땠을까요? 그 덕성 그 당시에? 저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빨라지는 게 이게 이제 덕성이라는 종목이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대통령 테마주의 가장 탑픽 중에 하나 꼽혔었는데 예. 그 사실 대선 결정되는 무렵에는 오히려 주가가 빠졌습니다. 주로 이제 대선 주자로 확정되기 직전에 가장 크게 올라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시에 주가가 뭐 3,000원에서 뭐 올라가 봤자 5,000원 수준에서 머뭇거리다가 32,000 얼마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예. 덕성이. 그 시기가 보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렇게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로 확정되는 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이제 점점 빨라진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는 나중에서 얘기하겠지만 시세 조정이라든가 작전 세력 있는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띄우다가 이제 확정되기 직전에 이미 이제 다 팔고 나가는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직전에 빨리 결정되고 오히려 취임하고 나서부터는 주가 떨어집니다. 다시 떨어지고 결정되고 나면 당선이 되고 나면 떨어진다. 이 총선은 뭐 워낙에 주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정치인 테마주라는 게 주로 대선 때 많이 얘기가 되잖아요. 역대 혹시 대선 돌이켜 보면 지금과 같은 정치인 테마주 기승을 부리는 적이 꽤 있었을 텐데 기억나는 거 좀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과거 같은 좀 주목을 끌었던.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4대강이 가장 큰 이슈였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4대강 관련해서 토목과 건설 업체들 주가가 대규모로 급등했던 적이 있죠.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정치인 테마주라기보다는 정책 테마주로 약간은 볼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사대각을 다 뒤집는다라고 하면 토목이나 건설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떻게든 정책 테마주 정도로 아주 좋게 봐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정책과 조금 연관이 있다 그런 네. 거죠. 네. 하지만 뭐 지금 오늘 거론되고 있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방송에 전파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좀 아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일 자체가 네. 예. 우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이 허약하고 특히 지금 주식시장이 호재가 없고 악재만 쌓여 있고 어떤 제대로 된 수급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지저분한 시장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터무니없는 정치인 테마주를 우리가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은 참 방송 시간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피해자가 지금 나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기 함께 뭐라고 합니까? 뇌동 매매라고 할까? 추종하는 투자자들 대체로 이 정치인 테마주 과거 돌이켜 보면 역대 대선이라든지 총선 끝나고 나면 피해자들이 꽤 많았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 사실은 근데 이제 예. 주가가 여기에 있다가 올랐다가 예. 다시 제자리에 오면 이제 수수료라든지 뭐 세금을 감안하지 않으면 예. 사실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잃는 사람이 있는 거고 예. 잃는 사람이 있으니까 먹는 사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제로섬이 돼야 되는데 근데 실제 개미 투자자 중에서는 아마 먹는 사람보다 잃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잃는 분들이. 예. 네. 그건 왜냐하면은 이제 주동하는 쪽에서 예. 먼저 치고 들어가고 먼저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 개미 투자 중에서는 이게 이제 손실 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건게 예. 이게 사실은 주식은 투자는 종목도 중요하지만 종목보다 더 중요한 게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사고 파는 매매의 타이밍. 네. 단기간에 있어서는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이 타이밍 싸움에서 이 주도하는 세력이랄까 뭐 또는 그게 좀 더 앞서 있는 사람들을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이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진 거죠. 근데 그렇다 해갖고 제 이건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손실 보는 모든 분들한테 진짜 안타깝다. 그중에 일부는 정말로 순수하게 손실 보고 또는 몰라서 손실 보는 분도 계시지만 또 이 중에서 일부 다수는 이 정치인 테마주가 우리 원 교수님이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엉터리다. 예. 이미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기업의 가치와 관계없는 관계없다. 주가 예, 이거는 뭐 아니다.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나도 또 장기적으로 투자할 생각도 없다. 알고 있으면서 이 지지부진한 이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더블이 되고 하는 그런 종목이 세상에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먼저 나 들어갔어. 남들보다 먼저 빠져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약간 타이밍에 대해서 자신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이게 이제 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금방진 얘기지만 많이 올랐으면 지금쯤 빠져나오시는 게 아마 예. 선수보다 더 빨리 나오시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테마주라고 불리는 종목에 투자하는 분들은 다 안다. 이게 단기간에 오르니까 남보다 먼저 빠져나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냐 해서 이 열차에 올라탄다 그런 얘기인데 이 상당수는 이 시세 조정 세력이 여기 들어가서 주가를 좀 밀어 올리는 그거 관련 있는 거 아닐까 이게? 어떻습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데 과연 우리가 이 지금 테마주를 매매하는 사람들 중에서 손실을 본 사람들을 그런 피해자라고 할 것인가? 사실 피해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우리가 테마주를 매매해서 돈을 번 사람들을 그러면 테마주 가해자라고 하지 않듯이 예. 돈을 잃었다라고 해서 피해자라고 보기도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어릴 때 불장난을 하지 말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장난을 하면 뭐 화상을 입거나 옷이 탈 수 있죠. 전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런 형태의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 종목들 굉장히 위험하고 예. 정말 지극히 작전의 성격이 농후하고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절대 매매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지난 수십 년간의 무수히 많은 경험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불장난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저는 이 피해를 입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피해자라고 보호해줘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과연 이제 이러한 시세들을 누가 만들어내고 있는가? 누가 만들어내느냐? 시세 작전 네. 세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런 거죠. 테마주가 이전에도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높고 또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 종목도 그런 시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앞다투어 모여드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 웬만해서는 괜찮게 지금 시세를 만들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찾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 그냥 거래로서 투기로서 집중하는 거고 그런 시세들이 일시에 모이다 보니까 결국 그런
수급이 다시 한번 시세를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물론 그중에 일부는 이제 큰 자금을 가지고 예. 또 가격을 견인해 나가는 그런 일부 작전 세력들도 당연히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 정치 테마주로 하는 종목에 들어간 개인 투자자들 손해를 봤을 때 과연 우리가 보통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선의의 피해자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이분들한테도까지 스스로 스스로 카지노에 참여하기를 원하셔서 스스로 불장난을 한 거니까 네, 과연 카지노 그럴 수 있느냐. 계좌에 불법 카지노에 가셔서 예. 돈을 잃으신 거니까요. 과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저는 고민스럽습니다. 여튼 그래도 주가가 급등을 지금 아까 대상홀딩스 같은 경우는 7일째 예. 그렇게 올랐으면 그 뒤따라가신 투자자들은 상당한 피해를 볼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 감독 당국을 또 쳐다보잖아. 왜 이대로 놔뒀느냐? 이 투자자들 손해가 많다. 감독 당국이 조금 적극적으로 어떻게 나서야 합니까? 나설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이게? 예. 제가 이제 그 대답을 하기 전에 제가 하나 부연 설명을 먼저 드리고 예. 시작을 하면은 네. 저는 이제 시세 조정이라는 행위가 사실은 이게 반드시 끼어들어 있다. 반드시 작전 있다? 세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 그 근거를 제가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예. 이렇게 보던 작전 세력들이 이렇게 달려드는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가 시가총액이 적당히 작아야 됩니다. 시가총액이 적당히 너무 크면 올라갑니다. 두 번째 거래량 또 적어야 됩니다. 네. 거래량 또 적어야지만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매니플레이션 이렇게 조작하기가 쉽기 때문에 하나 예를 들어 드리면 우리 아까 전에 대상홀딩스가 7거래일 동안 계속 네. 이렇게 상한가를 친다. 이거는 진짜 전무후무한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대상홀딩스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대상홀딩스보다 오히려 더 만일에 혜택을 본다면 대상그룹 안에 대상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대상? 그게 메인 회사입니다. 그게 아. 대상홀딩스는 지분을 관리하는 회사고 지주회사고. 오히려 사업을 하는 사업회사로서 대상이 더 중요한 회사인데 예. 그 회사는 주가가 별로 올라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 시가총액도 좀 크고 거래량도 많기 때문에 또 두 대상홀딩스를 하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 이 대상홀딩스라는 주식은 우선주 우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선주입니다. 우선주. 그래서 거래량이 하루에 2,000주 정도 남짓될까 하는 주식이 며칠 지금 전에 폭등하는 게 대상홀딩스 우선주란 말이죠. 우선주입니다. 예. 대상홀딩스도 오늘 상한가를 칠 정도로 폭등하지만 네. 그래도 월등히 더 지금 폭등하고 있는 종목이 대상홀딩스 우선주인데 이 회사는 거래량이 하루에 한 2,000주 남짓밖에 안 되는 회사가 예. 며칠 전에 상한가 칠 때는 200만 주가 됐습니다. 거래량 200만 주가 넘었습니다. 이거 웃기는 일인 게요. 네. 이 회사 상장돼 있는 주식 다 합쳐봤자 90몇만 주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200몇만 주가 거래되려면 예, 얼마나 모든 손바뀜이 주주들이 사고 팔고를 두 번 했다는 얘기인데 예. 이건 얼마나 많은 그 어떤 중간에 있는 시세 조정이라든가 작전 세력 이 사실 작전 세력은 말을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렇게 이게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서 하인가 뭔가의 중간에 낀 사람들이 어떤 농간 내지는 작전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믿는 이유가 거래량을 봐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금융당국에 대해서는 저는 평소 때는 별로 좋은 얘기를 많이 안 하는 편이지만 이 금융당국도 사실은 어쩔 방도가 별로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예,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작전 세력이면 네. 나중에 법적으로 이걸 입증 자료를 찾으면 모를까 입증하기가 굉장히 주관적이라서 하기가 힘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건 또 입증한다고 치더라도 일이 다 끝난 다음 일이고 그다음 해봤자 잠깐 시장을 쿨다운 시키기 위해서 거래 정지를 시킨다거나 주의를 준다거나 아니면 해당되는 업체에 대해서 조회 공시를 조회 내린다거나 공시를 많이 하라. 그 정도 말고는 금융당국도 할 수 있는 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 대상홀딩스에 대해서는 거래 정지 조치를 하루씩 시켰잖아요. 이제 감독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이 피해 우려되는 이 정치인 테마주 광풍이 불 때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할까? 시장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제 한국거래소나 아니면 금융감독은 안에 내부적으로 이제 시세감시센터가 있으니까요. 예. 거기서 이제 계좌를 찾아가지고 정밀히 들여다보면 일부 주도 세력이라고 의심되는 그 특정 계좌들을 발굴할 수 있겠죠. 예. 그럼 이제 결국 이제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는 건데 항상 이제 이런 것들은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의 시세가 끝나고 나야 처벌이 가능하니까요. 결국 이제 이걸 과연 우리가 어떤 법이나 제도로 막을 것인가. 근데 이건 항상 느리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결국 투자자들의 마인드가 선진화돼야겠죠. 더 이상 이런 작전판을 참여하지 않는 그런 투자자의 의식 개선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아까 전체 하루 거래량이 보통 2,000주밖에 안 됐는데 그게 200만 주. 200만 주씩 거래되는 대상홀딩스 우선주의 경우에 이 우선주가 특별히 정치인 테마주로 많이 이렇게 활용되는 것은 거래량이 워낙 적기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뭐 극단적으로 한 몇 억만 있어도 네, 시세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하루에 몇백 주, 몇천 주밖에 거래 안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네.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상한가로 보낼 수 있죠. 그러면 감독 당국도 참 마땅히 뛰어들기 어렵다. 그러나 피해를 볼 수 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관련 기업들이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런 갑자기 급등을 하면 뭔가 굳이 뭐 조회 공시가 있기 전에라도 뭔가 설명하고 이런 좀 적극적인 이 설명 노력 그런 게 좀 그런 걸 진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다고는 하기도 하는데 이제 기껏 한다는 게 이제 거래소에서 조회 공시가 들어오면 이제 공시에 답변을 하는데 뭐 이렇게 답변합니다. 뭐 최근 당사 주식이 정치 테마주로 거론되고 있는데 있지만 우리 뭐 현재나 과거나 당사의 사업 내용과 아무 관계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내려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사실은 실효성이 있느냐? 투자하는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만일에 이거는 이제 대상홀딩스라든가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거래소가 조회 공시가 들어가지만 지금 소문 단계에서는 사실은 그 회사가 자기들이 소문에 정치인 테마주 한동훈이다 윤석열이다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공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회이사가 우리는 서울법대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뭐 있는데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그 있어도 그러면 대통령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걸 공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기업을 방관한다고 그 기업을 또 그 주식의 그 기업을 비난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이제 주가 안 올라가고 있는 회사가 주가가 올라가면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또 속으로는 또 캐저를 부리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그 회사에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실효성도 그렇게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상홀딩스 같은 경우에 아까 한동훈 법무장관의 고등학교 친구 연예인 이정재 씨의 연인 임세령 부회장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으면 본인의 그 평가 차익 시세는 평가액은 엄청나게 올라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좀 팔면 많은 이익을 얻을 텐데. 사실 그러니까 뭐 지금 저희가 테마주, 그러니까 보다 솔직한 작전주 같은 경우에 그럼 진정한 수혜주가 누군가 살펴보면 사실은 이런 회사들의 대주주나 주요 주주들이 결국엔 최종 승자였죠. 왜냐하면 이런 회사들은 주주들이 거래량도 대주주들. 없었고, 그다음 실적도 대체로 부진하기 때문에 원래대로 가면 주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이상한 이유들로 주가가 몇 배씩 올랐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이런 시점에 대주주들은 차익을 실현하게 되죠. 그런 지금 최근 그런 분들이 있을 것도 같아요. 없었을까요? 예전에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늘 거의 고점 부근에서 그 대표이사나 또는 주요 주주들이 주식을 팔았습니다. 팔고. 그래서 왜 팔았냐 물어보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정리를 했다라고 대답을 하죠. 예. 그래서 결국은 진정한 그러면 최종 승자는 누구였느냐? 그런 회사들의 대표이사나 일부 또는 대주주. 일부 주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면 다시 주가가 떨어지고 나면 되사면 되니까 그런 주주들이 있다면 대주주가 있다면 참 문제 아니겠어요? 뭐 그런 주주들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다수의 어떤 선량한 기업을 하신 분들은 대주주들이 저희들이 지분이 변동되면 공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시가 되기 때문에 뭐 사회단체 데서 쳐다보다가 이런 시기를 이용해서 주식을 파는 대주주가 있으면 그건 정말 사회적으로 비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많지는 않다. 한번 보시죠. 대상그룹의 주주들이 대주주가 주식을 파는지를 한번 대상 정도 되는 그룹이면 그런 행동을 하기 힘들죠. 하기 힘들 겁니다. 그렇군요. 아주 작은 기업들의 경우에 일부 대주주가 주가가 올랐을 때 팔 수 있는 그런 상황. 자, 우리가 지금 정치인 작전주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 이 정치 테마주 관련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 증시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어김없이 선거 때마다 벌어지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혹시 어떻습니까? 이런 행태라는 게 관행이. 그렇습니다. 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관찰됩니다. 미국에도? 다만 그 차이는 이제 미국에서 이 정치인 테마주는 정책 수혜주라고 하는 성격이 좀 더 강하죠. 정책 수혜주 어떤 건가요? 이를테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방산이나 원자력, 부동산 같은 업체들의 주가가 굉장히 강했었고요.
그 반대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전지, 태양광, 전기차 같은 그런 신재생 에너지주들의 주가가 올랐죠. 그러니까 그 대표 주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대선에서 권력을 가져왔을 때 정책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이 무엇인가를 보고 투자자들이 먼저 주식을 사거나 팔아서 그게 시세로 연결되긴 했습니다. 네. 물론 그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 네. 블룸버그에 가서 데이터를 좀 검색해 봤더니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수혜주로 대략 한 30개 정도 기업이 거론이 되는데 네. 그중에 일부는 그 트럼프의 지역구 또는 트럼프한테 후원금을 많이 냈던 기업들. 후원금을 많이 낸 기업. 네, 이런 기업들이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한국만큼 극단적으로 지저분한 형태를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나라의 경우 미국 같은 경우도 있지만 주로 정책의 변화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 수혜주다. 우리로 치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이 문재인 정부의 그 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전 친화적인 정책을 펴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정책 수혜주로서 혜택을 받고 있겠네요. 그렇죠?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답변을 한다 그러면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게 그 정책이라는 이름을 통해 가지고 그 이렇게 수혜주로 인정받아서 주가가 좀 상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진 좀 더 뭐 중국이나 베트남 주식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이 좀 있어서 과거에 공부를 해보면은 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특정한 뭐 당서기장 내지는 이런 특정 인맥에 의해서 회사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선진국 같은 데서는 이렇게 정치인 인맥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정책에 영향을 받는데 또 그것도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이것도 약간 일종의 작전성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책 수혜주의 경우에도 작전과 연계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볼 수 있는 그 헤지 펀드 이런 데서 뭐 친환경이다 뭐 예를 들면 과거에는 그 공화당에서 대통령이 됐을 때 갑자기 뭐 이렇게 무기 생산하는 뭐 방산업체들이 주가를 많이 떴는데 그게 실제 어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럴 거라고 생각되는 막연한 어떤 추정을 가지고 한 것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어느 시장이나 이런 시세를 조정하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세력들은 항상 선진 시장이나 후진 시장에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그 인맥 중심이라든지 근거와 논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약하고. 좀 창피한 거죠. 사실은. 너무 또 극성을 부리고. 극성도 부리고요. 예. 그럼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우리 국민 소득 수준이라든지 경제 규모에 비해서 너무 후진적이다 이런 걸 보면 뭐 이렇게 아쉽지만 그렇게 좀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뭐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투자자들은 정경 유착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지금 참 답답하긴 하지만 지금 한국의 증권 시장이 너무 부진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답답하고 거래가 되지 않고 뭔가 실적으로 설명되는 기업들이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네. 이런 지저분한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경 유착이 아직도 가능한 나라라고 국민들이 볼 수 있다. 또 그렇다면 거꾸로 비슷한 표현으로 치면은 어떤 특혜, 금융회사가 뭐 기업에 좀 특혜를 줄 수 있다거나 정치인이 그 특혜를 주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행이 아직도 통한다는 그런 관행, 통한다는 믿음이 아직 있다. 우리가 지금 그런 나라는 아닌데요. 그 정도로 지금 믿고 있는 분들이 많을까요? 우리 국민들 중에서? 실제 다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선진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활발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투자 문화의 차이인데 지금 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개천을 흐리듯이 지금 극히 소수의 유사 투자 자문사라든지 또는 거기에 또 좀 도박성이 강한 어떤 투자자들이 움직임 때문에 네. 시장 전체가 사실은 좀 불신을 받고 있는 거는 저는 상당히 개탄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부 제 주위에도 주식시장은 뭐 야바오판, 도박판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요. 실제는 거의 뭐 상당 부분은 어떤 펀더멘털에 의해서 주식이 또 움직이고 좋은 어떤 재테크에 좋은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정치인 테마주, 정치인 작전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몇 개가 나타나서 이렇게 시장을 흐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참 정권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네. 앞으로 언론기관에서 이 언론사에서 정치 테마주보다 정치인 작전주라는 용어를 좀 쓰고 별로 이런 부분을 좀 부각시키지 말아야지 이런 문화가 있다는 게 조금 우리 원 교수님 말씀으로 보니까 좀 후진적이네요. 우리 증시가 벗어나도록 좀 투자자들도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 테마주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상필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박병호 숭실대 벤처 중소기업학과 겸임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